유시민이 진단과 처방을 묻고 도올과 이재명이 답하다 2편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대통령 선거가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122일 만에 파면이 되었고, 우리 앞에는 지난 3년 동안 엉망으로 헝클어져 버린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도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의원이라는 명칭이 좀 색다르네요. 예, 이게 대표가 아니시니까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그래서 이제 의원으로 네.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도올 선생님. 요번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역사의 저 그 깊은 구석의 이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노출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잘하면은 깨끗하게 우리 역사가 그 세탁된다 그럴까, 그 완전 뒤바뀌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그 동학임 얘기하는 개벽의 시작이다, 이렇게 개벽. 느껴져요. 개벽의 시작이다. 예. 사람의 이제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자격 있는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는 어떠신가요? 뭐 저도 사실은 매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번 군사 쿠데타 내란 상황을 맞았고요. 이제는 일단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그 결정난 상태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뭔가 아직 해결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큰 뭐 책임감이랄까, 뭐 어깨를 뭐 짓누른다고 보통 하잖아요. 걱정. 사실 그런 게 많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꿈속 같지는 않고 뭔가 만화 속 같은 느낌? 너무 황당무계하고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꽤 들기도 합니다. 도올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를 안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약간 암담했거든요. 왜 암담했냐 하면,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제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뭐 정치를 하려고 국민이 합니다, 이런 말씀 평소에 하세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고, 또 직업 관료제를 두고 있고, 나라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이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그랬고, 네.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대행이 헌법 위반을 했는데도 중대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 권한대행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깔아뭉개면서 마음대로 하고, 언론인들은 내란 세력한테 마이크 쥐어주고, 군인들은 그 불법적인 지시를 시킨 대로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나라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해온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그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들이 이렇게까지 헌법에 무지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나라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암담한데, 선생님은 희망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나라에 지금 파워 엘리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엘리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엘리트답지 못한 거죠.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고, 옛날에 엘리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안동 지역의 퇴계라든가 그 지방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관리하면서 그 문화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저쪽 우도에는 뭐 저 조남명이 있고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형성됐던 건데, 지금
지금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 그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질 하등의 역사적 그 체험이나 그 자기들의 어떤 삶의 역정에서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무리 준동한다 해서 그 민중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다. 우리 이제 동방사상에 철저하게 난 고전학자니까는 고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낙관을 가지지 않으면 존재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낙관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선생님은 약간 이 세상을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이데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그런 세상이고 엘리트란 정말 이렇게 가치와 또는 품성, 역량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분류에 의하면 이 무기를 든 무례배, 현실적 힘은 가졌지만 결코 통치할 자질이 없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무례배들이. 무례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 표현이 엘리트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민심의 파워를 결국은 그런 소수의 엘리트들의 장난으로는 그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확고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 관련해서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강한 신체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병균에 의해서. 근데 이 얼마나 많이 침습할 거냐, 얼마만큼 건강을 해친 상태에서 이겨낼 거냐. 물론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럼 나라가 망하죠.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신체인데 병에 감염이 됐다. 열 나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텐데 저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 네, 면역력, 저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초기에 예를 들면 이제 계엄이 있기 이전에 사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은 할 텐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른 다음에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그것도 품격 있게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 바로 그 국회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네. 방송하신 거 그게 결정타 같아요, 사실은. 근데 김혜경 여사가 훌쩍거린 거 맞아요? 옆에 훌쩍거리는 소리? 맞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 보고 그러니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감염병을 이기고 나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가? 네. 어떤 상태로 가야 하는가는 다음 영상에서 들어보겠습니다.